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쭉 지금 시간까지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아니면 뭐 거래소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뭐 정보들을 이제 취합해서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차트는 웬만하면 요 근래 이제 변동성이 심해서 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뭐 주기적으로 하루에도 몇 개씩 계속 뭐 몇십 개씩 올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간히 진짜 간간히 올리시는 분인데, 스퀴즈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차트나 아니면 라이트코인 차트에 관해서 좀 많이 올리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비트코인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방향성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나머지 알트코인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시장을 볼 때는 이더리움 차트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더리움이 현재 나쁘지 않게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장세가 여기서 금방 폭락장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퀴즈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비트코인이 33,800달러만, 그러니까 요 선이 있죠, 핑크색 선, 33,800달러만 향후에 지지만 어느 정도 해준다면 쭉 이제 올라가서 상승 랠리를 46,00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뭐 물론 이분이 말씀하신 게 100%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물론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요 지지선만, 요 핑크색 요것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 자 여기만 이제 잘 버텨준다면 결국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주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조지 소로스라고 있어요. 자, 헤지펀드 이제 대부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국가도 국가도 그 통화 시스템 자체를 뭐 붕괴시킬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한 분인데, 이분 얘기가 매스미디어상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디 스트리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가지인데 전해드릴 거고, 물론 코인 시장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 바이낸스가 뭐 GBP에 관해서, 파운드화에 관해서 인출 금지됐던 게 해제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영상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버티셨으니까 잘 버텨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시작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두 개가 있어요. 자, 태동하는 게 USDT가 있고 USDC가 있어요. 근데 USDC가 좀 확장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원래는 알고랜드, 스텔라 루멘, 그리고 솔라나, 이것을 이용해서만 원래 이 USDC가 트랜잭션이 원래 사용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10여 개 되는 코인을 추가해서 좀 더 확장하겠다는 이거를 어저께 아마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코인데스크하고 서클사하고 되게 친밀해요. 아마 아시겠지만 서클사는 USDC를 찍어내는 그런 측면이 강한 데고, 거기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코인데스크에서 아무래도 이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확장되는 어떤 코인들이 뭐냐면 아발란체, 그리고 셀로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게 셀시우스 거래소 토큰으로 알고 있어요. 셀로. 자, 그리고 플로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업비트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헤다라, 해시그래프, 카바, 너버스, 폴카닷, 스택스, 테조스, 그리고 트론까지. 그러니까 트론도 뭐 이게 상장 폐지된다, 뭐 BTT도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루머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5월 28일엔 어떻게 되고 6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면 뭐 상장 폐지 얘기가 나와서 뭐 비체인부터 해가지고 몇 개 코인이 사라진다라는 얘기.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코인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USDT는 주로 이제 사용한 어떤 그 체인이 뭐냐면 트론 체인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트론이 나쁜 건 아니에요. USDC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USDT에서도, 그러니까 USDC에서도 사용할 계획이 있게 발표가 된 거고, USDT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쁘지 않게, 향후에 그냥 시장을 나쁘지 않게 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FX 해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지속적으로 계속 주식 시장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서서히 하고 있는 현재 와중인데, FED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테이퍼링에 관해서 원래 연말에 얘기하기로 원래 그런 식으로 계속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발표가 될 수 있다. 조금 더 테이퍼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중간중간에 아마 올해도, 그러니까 이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도 이런 얘기가
서서히 미디어상에 계속 퍼뜨리면 아마 중간중간에 아마 공포심을 조장할 확률이 높아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든 뭐든 자산시장이 다 공포심에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미리 찌라시를 살살 뿌리고 있다. 근데 너무 크게 지금서부터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프라이버시 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지켓이나 이제 뭐 호라이젠 코인, 제로 놀리지를 이제 주 축으로 하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코인들 여기 보면 프라이버시인 코스모스라고 여기 써있죠. 아톰 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코인. 근데 여기서 이제 포럼을 개최를 하는데 이게 아마 투모로우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30일 날일 거예요. 어저께 아마 개최가 됐었을 거예요. 오늘 7월 1일이니까. 근데 이거를 어저께 제가 저녁에 캡처를 했는데 여기 JK 밸류에이터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링크해서 쑥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트위터상에 제로 놀리지 밸류에이터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서포팅을 프라이버시 기술에 관해서 서포팅을 해주는 코인들이 뭐냐면 니어가 있고 폴카닷이 있어요. 자, 그리고 쿠사마가 있고 코스모스가 있어요. 그리고 미나라는 코인이 있고 뉴 사이퍼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도 앞으로 이 제로 놀리지 영지식 증명에 관해서 기술을 차용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럼이 코스모스가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개최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관가하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익명성 코인은 사라질 거다. 결국엔 뭐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확실하게 뭐 FATF 권고안이 나오면 이런 얘기들도 중간중간에 간간이 되게 많이 돌았어요. 과거 5년 동안 계속 돌았던 얘기예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모두가 걱정하는 데서 거기서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했었던 거고, 작년에 제가 지켓씨를 좀 추매를 많이 했었던 데가, 제가 그 큐님을 예전서부터 이제 좀 뭐 추종을 많이 했었고, 예전에 이제 뭐 가치 투자방, 예전에 뭐 땡글 뭐 어떤 그 카톡방에서도 그분 말씀을 경청을 많이 했었고, 조재우 교수님도 뭐 이 프라이버시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이게 바라보시는 견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시그널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큐님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시절에 그 타이밍에 좀 지켓씨 같은 경우 호라이젠도 마찬가지로 좀 추매를 해서 그냥 지갑에 잠겨 놓은 게 좀 있어요. 그때 어쨌든 그렇게 됐고, 어쨌든 올해 안까지는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카르다노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바이낸스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뭐 이벤트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뭐 우승을 하면 이걸 이렇게 뭐 스테이킹을 해서 이걸 하면 17.7%의 연이율을 준다는 얘기인지 이 상품이 새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벤트가 7월 며칠까지, 7월 4일인가 5월까지 개최가 된대요. 그래서 에이다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행사를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번역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에이다 코인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스테이킹해서 이자 소득을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추가적인 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어저께 이제 오후 무렵에 나왔죠. 속보로 나왔는데, 결제 대기업인 NCR과 그 뉴욕 디지털 금융그룹인가? 그래서 NYDIG 간의 새로운 거래는 비트코인 650개의 미국 은행 및 신용조합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연결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긍정적인 거죠. 우리 가상자산 시장한테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게 많이 요 근래 상승을 했잖아요. 사실은 50% 이상 상승한 거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근데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베리 실버트가 얼마 전에 이제 DCG 그룹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많이 매수를 할 거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그 얘기 했지, 뭐 그래서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사람이 뭐 그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웃기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나 했제 이게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근데 어쨌건 본인이 얘기한 걸 일단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자, DCG에서 거하게 베팅을 많이 해서 어쨌건 많이 올라갔어요. 5밀리언을 베팅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인텔레그래프의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그래서 어쨌건 뭐
호라이젠에 관한 약속, 아니면 뭐 익명성 코인에 관한 어떤 그런 약속도 반드시 올해 안에 2021년 안에는 분명히 아마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관점을 믿고 있고, 코인베이스가 글로벌제 포커스 가운데 암호화 앱 스토어 계획을 공개했다. 예, 그래서 뭐 애플사, 자 iOS랑 이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확장하게 뭐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암호화 자산의 수를 확대하고 신규 상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이 얘기는 얼마 전에 아마 코인베이스 미디엄을 보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향후 상장에 대한 법적 검토를 줄이고 새로운 자산에 대한 실험 영역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인베이스에 상장 안 돼 있는 코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코인들도 속속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로에도 있고, 뭐 로빈후드에도 상장돼 있고, 뭐 그런 코인인데 코인베이스에 상장 안 돼 있다. 그러면 코인베이스의 추후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건 또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좀 긍정적인 얘기인데, 코인베이스가 현재 좁은 지역 내에서 제품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미국 내죠, 거의 북미 사용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운영되지만 거래소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국가는 전 세계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에 살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이낸스를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 코인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약에 된다면 코인베이스 사용자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국 거래소를 어떻게 보면 뭐 무국적, 그러니까 바이낸스를 무국적 거래소라고 칭할 수도 있지만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탄생한 게 중국에서부터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몰타부터 해가지고 뭐 몇 개 제3국가에서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뭐 다국적 기업으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위주의, 미국 대표하는 거래소를 좀 믿는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사람들 뭐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좀 확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로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얘기가 아마 나와서 이게 아마 오늘 국내 유튜버들 하시는 분들하고 아마 미디어에서는 아마 이 얘기를 대대적으로 아마 할 텐데,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자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한다. 자 이게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뭐 코인텔레그래프에도 이 뉴스가 나왔는데, 조지 소로스 인베스먼트 오퍼레이션 is also looking, 그리고 다른 크립토 커런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조금 더 확대를 할 거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에 관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한 건 또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인물이거든요. 한 국가도 통화 시스템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인물이거든요. 국가도 망하게 할 정도 인물인데, 이 조지 소로스 펀드가 비트코인에 관해서 움직인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어저께, 그러니까 요 근래죠. 요 근래 이것도 사실 되게 버드 뉴스죠. 바이낸스 사용자한테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뉴스인데, 바이낸스 영국 파운드화 출금 서비스를 재개한다. 어저께 이 뉴스를 사실은 제가 트위터상에서 테디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뭐 GBP 출금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올렸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원래 새벽에 만들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30일 공식 채널을 통해 영국 파운드화 출금 서비스를 재개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바이낸스 투자자의 영국 내 계좌를 사실상 동결시켜 현금 인출을 막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얘기가 나왔죠. 파운드화 출금 서비스 재개했다. 이게 단순 버드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글루아. 자, 뭐 CTC 코인하고 이제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엘라 지갑하고 글로아하고 통합했다. 지갑을 통합했다는 얘기 같아요. 이 얘기를 보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엘라라는 이 기업은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실적에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글르와 어떤 이 회사하고 같이 통합했다. 지갑이 통합됐다. 그리고 아엘라가 제가 알기로 나이지리아에 있는 나이지리아인들한테 그 세금을 공과금을 받을 때 아엘라를 통해서도 이제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한국으로 따지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아엘라가 지금 확장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미 검증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카카오페이라고 하면 뭐 되게 믿는 게 되게 있잖아요. 뭐 업비트에 관한 이미지는 되게 안 좋지만 뭐 상장하고 뭐 어떤 그런 거에 관련해서 근데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CTC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부심을 갖고 좀 그런 관점으로 계속 임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호라이즌 코인이 비트코인닷컴이라는 거래소에 그 입성을 했어요. 새로 이제 트레이딩이 되는데 뭐 이 거래소가 그렇다고 상위 뭐 엄청나게 뭐 순위가 높은 거래소는 아니에요. 코인베이스 같이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거래소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 거래소도 나쁘지 않은 거래소고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건 호라이즌 코인은 코베 상장을 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코베 상장은 상징성인 거고 코베 상장 외에 이트레이더든가 로빈후드라든가 크라켄이라든가 그 외에 뭐 대형 네임드 있는 거래소들 있잖아요. 베리실버트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까지 호라이젠은 네임드 있는 뭐 글로벌 거래소에 입성을 못했다. 입성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 추측을 해보면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서 거래 상장이 되면 지금도 코인 개수가 없어요. 왜냐면 노드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리워드 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자를 받는 게 주마다 계속 요 근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노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거래소에 들어가는 물량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이 코인의 가격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빨리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코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노드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더리움이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가서 잡히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그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뭐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것 같이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닷컴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로저버라는 분이 설립을 했어요. 처음에 비트코인 캐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이죠. 우지안하고 합해서 같이. 근데 현재는 로저버 같은 경우는 대표 자리에서 나왔고 총괄 자리를 스테판 러스트가 새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지금 어쨌건 비트코인닷컴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캐시의 나와바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얘기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진 않는데 이 코인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뭐 하여튼 하여튼 숨겨진 그런 게 되게 많은 코인들이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뉴스 중에 어저께 아마 이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USDC를 맡기면 연간 4%의 이자를 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은행에 돈을 맡기면 1%가 채 되지 않는 이자를 주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맡겨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JP모건에 맡기는 것보다 북미 사용자가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USDC로 바꿔서 그냥 이체만 시켜도 이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과연. 이게 USDC가 그렇다고 코인도 아닌데. 예.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아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나 조금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 많이 밀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고도 주기적으로 계속 하겠죠. 예, 주기적으로 계속 하겠죠. 그리고 결국에 USDC를 사게 되면 USDC를 통해서 코인베이스에 리스트업되어 있는 코인들을 또 많이 확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미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미국 사용자 그리고 북미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랑 보이저랑 뭐 크라켄이랑 제민이랑 그러니까 그 거래소를 많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보이저는 배우가 서클사예요. 그러니까 서클사의 배우는 골드만삭스고 그래서 어쨌든 보이저도 믿을 만한데 보이저 같은 경우는 USDC를 맡기면 9%를 줘요. 거의 10% 가까운 이자를 줘요. 이게 7월달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사항으로 그냥 북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럽 기회펀드가 그래서 모건 스탠리라고 해가지고 메이저 은행, 미국에서 이제 메이저 은행 중에 하나인데 DBTC를 통해서, 자, DBTC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상품 중에 하나죠.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이 DBTC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어떤 그거를 확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단계적으로 불안한 시장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건 미국의 주요한 이런 뭐 모건 스탠이라든가 뭐 골드만이라든가 이런 은행들도 하나하나 상품을 출시한다거나 말 바꾸기를 중간중간에 이제 뭐 뻐드를 날리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레포트가 나왔다는 얘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실상을 알자는 거죠. 사실 페이크적인 뻐드 뉴스 말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이왕에 홀딩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내가 좀 장기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람이 뭐 10,000불까지 떨어질 거예요, 20,000불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런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움직이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댓글창을 닫은 거는 댓글창을 열어놓으면 특히나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러면 10,000불까지 떨어진다, 다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저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걸 보고 그냥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판단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 일주일 전에 되게 많이 하락을 했었을 때 그런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선동당하고.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댓글을 달지만 서서히 댓글창은 다시 열긴 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할 거니까 어쨌건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